조문객 응대는 형이 해. 우리는 중요한 손님들 챙겨야 하니까. 60대 남자 준호는 동생 준석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영수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이었죠. 준호는 새벽부터 장례식장을 청소하고 음식을 나르고 조문객들을 안내했어요.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고, 장남분이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조문객 한 분이 준호에게 말했어요. 준호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일인걸요. 멀리서 50대 후반의 동생 준석이 보였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중요한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회사 사장답게 품위 있는 모습이었죠. 옆에는 50대 초반의 막내 여동생 수진이 서 있었어요. 의사인 수진도 우아한 검은 원피스를 입고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 차남부는 사업도 잘 되시고 막내 따님은 의사시라면서요? 대단하시네요. 조문객들의 칭찬이 이어졌어요. 준석과 수진은 겸손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준호를 보는 눈빛은 차갑기만 했죠. 준호의 아내 미란이 국을 나르다가 비틀거렸어요. 60대인 미란도 3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거든요. 준호가 달려가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좀 쉬어요. 아니야, 괜찮아. 해야 할 일이 많잖아. 미라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일어섰어요. 그때 신우이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일 좀 제대로 하세요. 손님들이 기다리시잖아요. 미안해, 수진아. 금방 할게. 미라는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수진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어요. 평생 참아온 일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상주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준호, 준석, 수진 그리고 어머니 정숙이었습니다. 70대의 정숙은 차남 준석 옆에 앉아 있었어요. 준석아, 오늘 피곤했지? 어서 가서 쉬려.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정숙은 아들 준석의 손을 다정하게 잡았어요. 그리고 딸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장남 준호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형, 내일 발인이니까 형은 새벽에 와서 준비 좀 해놔요. 우리는 손님들 맞이해야 하니까. 준석이 말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할게. 당연히 형이 해야죠. 장남이잖아요. 수진이 비꼬듯 말했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평생 들어온 말이었거든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준호는 잠시 밖에 나왔어요. 담배를 피우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아버지,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 영수는 평생 준호에게만 차갑게 대했습니다. 동생들에게는 다정했지만 장남인 준호에게는 언제나 냉정했죠. 준호야, 너는 장남이잖아. 힘든 일은 내가 해야지. 준호야, 내 동생들은 공부해야 하니까 너는 일 좀 해라. 준호야, 너는 대학 안 가도 돼. 동생들이나 보내자. 평생 들어온 말들이었어요. 준호는 20대에 아버지의 사업빚을 갚느라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동생들은 좋은 대학 나와서 의사, 사업가가 됐지만 준호는 평생 공장에서 일했죠. 형님, 들어오세요. 차가워요. 미란이 나와서 준호의 어깨에 담요를 걸쳐줬어요. 준호는 아내를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까지 고생시켜서. 무슨 소리예요? 우리 같이 이겨내요. 부부는 서로를 껴안았어요. 30년 동안 시댁의 구박을 견뎌온 미란이었습니다. 준호만큼이나 힘든 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발인 준비로 장례식장이 분주했습니다. 준호는 새벽 5시부터 나와서 일을 시작했어요. 어머, 장남분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그러게요. 효자시네요. 조문객들의 칭찬이 들렸어요. 하지만 정작 가족들은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준석과 수지는 중요한 손님들과 사진을 찍고 있었죠. 발인 행렬이 시작됐어요. 영구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준호는 맨 앞에서 아버지의 영정을 들고 걸었어요. 뒤에서 동생들이 따라왔죠. 장지에 도착해서 장례를 치렀어요. 관이 땅에 묻히는 순간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차갑게 대했던 아버지였지만 그래도 아버지였거든요. 장례를 마치고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어요. 정리를 하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준호 씨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저는 김상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고인께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버지가 유언을요? 준석과 수진도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을요? 준석이 물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년 전에 작성하셨습니다. 지금 공개하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정숙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남편이 유언을 남긴 줄 몰랐던 거죠. 어서 들어가시죠. 가족들만 모여주세요. 변호사의 말에 네 사람은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미란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긴장됐죠.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노란 봉투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럼 지금부터 고 영수 씨의 유언을 낭독하겠습니다. 준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버지가 무슨 말을 남겼을까요? 준석과 수지는 기대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뜯고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영수는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언을 남긴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변호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다음 말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걸 아무도 몰랐죠. 나 영수는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언을 남긴다. 내 모든 재산은 변호사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장남 준호에게 전부 상속한다. 뭐라고요? 준석이 벌떡 일어났어요. 수진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정숙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셨다고요? 수진이 소리쳤어요.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1년 전 작성하실 때 정신과 전문의의 확인도 받으셨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한 유언장입니다. 준호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자신도 믿을 수 없었거든요. 평생 차갑게 대하던 아버지가 전 재산을 자신에게요? 집도요? 예금도요? 전부요? 준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동산 3채, 예금 15억, 주식 5억, 모두 합쳐 약 25억 원 상당입니다. 전부 장남 준호 씨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정숙이 소리쳤어요. 70대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준호한테만 줄 리가 없어. 뭔가 잘못된 거야. 어머님, 제가 직접 고인께서 작성하시는 걸 지켜봤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준석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준호를 노려봤죠. 형, 이거 뭔가 속인 거 아니에요? 나도 몰랐어.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자신을 구박만 했거든요. 거짓말. 분명히 형이 아버지 꼬셨을 거야. 수진이 소리쳤어요.
미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수진 씨, 말 조심하세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형수는 빠져요. 잠깐, 다들 진정하세요. 변호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그리고 다시 서류를 들었습니다. 아직 다 읽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 준호가 물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읽었습니다. 단, 준호는 이 유언장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내 서재에 있는 낡은 트렁크를 열어야 한다. 트렁크 안에는 준호가 꼭 봐야 할 것들이 들어있다. 만약 3개월 안에 트렁크를 열지 않으면 이 유언은 무효가 되고 재산은 법정 상속 비율대로 나눈다. 트렁크요? 준호가 되물었어요. 아버지 서재에 트렁크가 있었나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고인께서 서재 구석에 보관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찾아서 여시면 됩니다. 3개월이면 충분히 무효로 만들 수 있겠네. 준석이 중얼거렸어요.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정숙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형, 트렁크 같은 거 안 열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셋이서 나눠 가지는 거니까. 수진이 말했어요. 준호는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그건. 형만 받으면 안 되죠. 준석도 거들었어요.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자신은 평생 받은 게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뜻이. 아버지 뜻이 뭐가 중요해요? 형은 평생 우리 가족 집만 됐잖아요. 수진의 말에 준호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미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수진 씨,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형은 대학도 못 나오고 평생 공장 다니면서 우리 집안 망신만 시켰어요. 그게 누구 때문인데요? 형님이 아버님 빚 다 갚으셨기 때문에 당신들이 대학 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참아왔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건 형이 알아서 한 거잖아요. 준석이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변호사가 기침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준호 씨, 3개월 안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일어났어요. 명함 한 장을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트렁크를 여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유언 집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나가고 나자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준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우리 얘기 좀 해요. 지금은 좀. 지금 해야죠. 형도 알잖아요. 아버지가 왜 갑자기 형한테만 주려고 하셨는지. 준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수진도 팔짱을 끼고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봐요. 형이 아버지 꼬신 거 맞죠? 수진아, 나는 정말 몰랐어. 거짓말. 어머니 정숙이 소리쳤어요. 준호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 나는 알아. 당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1년 동안 자주 만났잖아. 그건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핑계 대지 마. 분명히 유산 얘기하면서 꼬신 거야. 정숙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준호는 억울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형, 우리 합해 봅시다. 준석이 차갑게 말했어요. 준호가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합의? 네. 형이 유산 포기하면 우리가 형한테 3억 줄게요. 나쁘지 않은 조건이잖아요. 3억? 네. 25억에서 3억이면 형 몫으로 충분하죠. 어차피 형은 평생 우리한테 신세만 졌잖아요. 준석의 말에 미란이 폭발했어요. 신세를 졌다고요? 형님이 당신네들 대학 등록금 다 댔는데? 아버님 빚도 형님이 다 갚았는데?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그 돈 이미 갚았어요. 수진이 비웃듯 말했어요. 미라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언제 갚았어요? 한 푼도 안 갚았잖아요. 형수,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도 할 말 많아요. 형이 우리한테 얼마나 민폐였는지 아세요? 준석의 말에 준호의 주먹이 떨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평생 참아온 것처럼요. 형, 어떻게 할 거예요? 3억 받고 포기할 거예요? 아니면 법정까지 갈 거예요? 법정은 무슨, 형이 트렁크 안 열면 되잖아요. 그럼 법정 상속으로 가는 거고 우리 셋이서 나눠 갖는 거죠. 준석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준호는 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아껴온 동생들이었는데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알았어. 생각해 볼게. 빨리 결정하세요. 시간은 3개월밖에 없으니까. 준석과 수지는 어머니를 부축하고 방을 나갔어요. 준호와 미란만 남았습니다. 미란이 남편을 껴안았어요.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준호는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돌아온 건 배신뿐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왜 나한테만. 준호는 중얼거렸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차갑게 대했던 아버지가 왜 갑자기 전 재산을 자신에게 남긴 걸까요? 트렁크를 열어봐야 알 것 같아. 미란이 말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확인해야 할 것 같았어요. 30년 전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1995년 봄이었어요. 당시 30대였던 준호는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성적도 우수했고 서울대 합격 통지서도 받았죠. 가족들이 모두 기뻐했어요. 아들 축하한다. 우리 준호가 서울대를 가다니. 아버지 영수가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당시 40대였던 영수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있었죠. 아버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구할게요. 그래, 내가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울 거야. 영수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숙도 기뻐하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준호 대학 가면 뭐 먹고 싶어? 엄마가 해주는 거 다 좋아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아버지의 공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거래처가 부도를 내면서 외상값을 받지 못한 거였죠. 5억 원이라는 큰 돈이었습니다. 이를 어쩌지? 영수는 머리를 싸매고 앉아 있었어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 했지만 담보가 부족했습니다. 결국 사채업자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호가 말했어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대학이나 가거라. 아버지, 대학은 나중에 가도 돼요. 지금은. 안 돼. 너는 꼭 대학 가야 해. 영수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사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공장을 팔아야 했죠. 그날 저녁 준호는 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 제가 대학 포기할게요. 그리고 돈 벌어서 빚 갚을게요. 준호야, 괜찮아요. 준석이랑 수진이는 아직 어리잖아요. 걔들이라도 대학 보내야죠. 당시 중학생이었던 준석과 초등학생이었던 수진이었어요. 준호는 동생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영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서울대 입학을 포기하고 공장에 취직했죠. 그때부터 아버지가 변했어요. 준호에게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왜 이렇게 돈을 조금 벌어오는 거야? 아버지,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 이게 최선이야? 내 동생들은 대학 가야 하는데. 영수는 준호에게만 엄하게 굴었어요. 준석과 수진에게는 다정했지만 준호에게는 냉정했습니다. 준호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참았어요. 10년이 흘렀어요. 준호는 밤낮으로 일해서 아버지의 빚을 다 갚았습니다. 5억 원이라는 큰 돈을 혼자서 갚아낸 거였죠. 그 사이 준석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수지는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아버지, 빚 다 갚았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칭찬 한마디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이나 살아라. 네, 아버지. 나한테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내 동생들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영수는 냉정하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준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을 희생했는데 돌아온 건 차가운 말뿐이었으니까요. 그 후 20년이 더 흘렀어요. 준호는 미란을 만나 결혼했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아버지와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죠. 하지만 명절 때마다 찾아가서 인사는 드렸어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응, 그래. 영수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어요. 준석과 수진에게는 다정하게 웃으면서도 준호에게는 냉정했습니다. 준호는 그런 아버지가 서운했지만 참았어요. 1년 전부터 영수의 건강이 나빠졌어요. 준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고 약을 챙겨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렸죠. 준호야, 왜 자꾸 오는 거야? 아버지가 편찮으시니까요. 준석이나 수진이 오면 되지. 내가 왜? 저도 아들인걸요. 준호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영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계속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한 달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네, 아버지. 미안하다.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준호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준호가 눈을 떴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옆에서 미란이 자고 있었죠. 아버지, 대체 왜 그러셨어요? 준호는 중얼거렸어요. 답을 알기 위해서는 트렁크를 열어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준호는 아버지 집 서재를 정리하러 갔습니다. 트렁크를 찾기 위해서였죠. 여보, 조심해요. 동생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요. 괜찮아요. 아버지 유품 정리하는 거니까. 준호와 미라는 아버지 집에 도착했어요. 큰 2층 주택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형한테 절대 넘겨주면 안 돼요. 준석의 목소리였어요. 준호는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래. 절대 안 돼. 이 집은 내 거야. 어머니 정숙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준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우리 변호사 선임해서 유언 무효 소송 넣어요. 준석의 목소리였어요. 그게 될까?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다잖아. 정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준석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방법이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다고 주장하면 돼요. 하지만 병원 기록이 병원 기록은 우리가 어떻게든 해볼 수 있어요. 아는 의사도 있고요. 수진이 말했어요.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형, 세 사람이 놀라서 돌아봤어요. 준호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고? 거짓말로 유언을 무효로 만들겠다고? 형. 언제 왔어요?
준석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준호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다 들었어.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형이 무슨 권리로 여기 와요? 이 집은 아직 형 거 아니잖아요. 준석이 대들었어요. 준호는 동생을 노려봤습니다. 나는 아버지 유품 정리하러 온 거야. 서재에 트렁크가 있다고 했잖아. 트렁크. 그거 절대 못 열어. 정숙이 소리쳤어요. 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열어보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거 열면 우리는 한 푼도 못 받잖아. 절대 안 돼. 엄마, 준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 몰랐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봐요. 형이 아버지 꼬신 거 맞죠?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정말 몰랐어. 거짓말. 1년 동안 매주 아버지 만나러 왔잖아요. 그때 얘기한 거죠?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모시고 간 거야. 핑계 대지 마요. 분명히 유산 얘기하면서 아버지 설득한 거잖아요. 수진이 소리쳤어요. 미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수진 씨, 형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1년 동안 아버님 병수발 든 건 형뿐이었잖아요. 당신들은 한 번도 안 왔으면서 형수는 끼어들지 마요. 내가 왜 끼어들면 안 돼요? 30년 동안 참고 봤어요. 형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세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쌓였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형은 20대에 대학 포기하고 공장 다니면서 아버님 빚 갚았어요. 10년 동안 밤낮으로 일해서 5억을 혼자 갚았다고요. 그건 형이 알아서 한 거잖아요. 준석이 변명했어요. 미라는 비웃음을 쳤습니다. 알아서 한 거요? 당신들 대학 등록금 누가 댔는데요? 준석 씨 사업 자금 5천만 원은 누가 빌려줬어요? 그건 갚았어요. 언제요? 20년 전에 빌려간 돈 한 푼도 안 갚았잖아요. 준석은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수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 씨는요? 의대 등록금 누가 보탰어요? 형님이 3천만 원 보탰잖아요. 그것도 안 갚았죠? 형수, 그건 30년 동안 형님은 당신들 뒷바라지만 했어요. 정작 자기 인생은 포기하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형님이 아버님 꼬셨다고요? 미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준호는 아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보, 됐어요.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알아야 해요. 미라는 정숙을 향해 말했어요. 어머님도요. 30년 동안 큰아들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명절 때마다 큰아들만 부려먹고 힘든 일은 다 큰아들한테 시키고 칭찬 한마디 없었잖아요. 그건 준호가 장남이니까. 장남이라고 다 희생해야 해요? 장남도 사람이에요. 미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준석과 수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죠. 형수 말이 맞아요. 갑자기 준석이 입을 열었어요.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형한테 너무 심했어요.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 미안해요. 우리가 욕심에 눈이 멀었어요. 준서가, 수진아,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동생들의 진심 어린 사과가 느껴졌습니다. 형, 트렁크 열어보세요. 아버지가 뭘 남기셨는지 궁금해요. 준석이 말했어요.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 우리도 알고 싶어요. 하지만 정숙이 소리쳤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이 집은 내 거야.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남긴 거라고. 정숙은 서재 문 앞을 막아섰어요. 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비켜주세요. 싫어. 넌 이 집에서 나가.
엄마, 그만하세요. 준석이 어머니를 말렸어요. 하지만 정숙은 듣지 않았습니다. 너희들도 미쳤구나. 재산을 포기하겠다고?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오빠한테 너무 심했어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숙은 딸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의사가 된 게 누구 덕분인데? 준호가 도와줘서? 아니잖아. 내가 키워서 그런 거지. 다들 나가. 내 집에서 나가란 말이야. 정숙은 소리치며 준호를 밀쳤어요. 준호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시어머니를 노려봤어요.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내가 무슨 권리로 나한테 대들어? 남편은 어머님 친아들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미란의 외침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정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준석과 수지는 눈물을 흘렸죠. 준호는 천천히 서재로 향했어요. 어머니를 지나쳐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들어가지 마. 정숙이 소리쳤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서재 안으로 들어가 트렁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재는 먼지가 가득했어요. 준호는 책장 뒤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장 구석에 낡은 트렁크가 있었습니다. 갈색 가죽으로 된 오래된 트렁크였죠. 준호는 트렁크를 꺼냈어요. 무거웠습니다. 거실로 가져나왔죠. 준석과 수진이 다가왔어요. 형, 그게 응, 아버지가 말씀하신 트렁크야. 준호는 트렁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잠금 장치를 열었어요.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낡은 노트, 사진들, 편지 봉투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죠. 준호는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날짜는 30년 전 자신이 대학을 포기했던 그 해였습니다. 1995년 6월 15일. 오늘 준호가 대학을 포기한다고 했다. 내비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서울대에 합격한 아들인데 내가 망쳤다. 나는 아버지 자격이 없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1995년 7월 3일. 준호가 공장에 취직했다. 밤낮으로 일하고 있다. 내 빚을 갚기 위해서. 미안하다, 준호야. 아빠가 너무 무능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내게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없다. 내가 더 힘들어질까봐. 그래서 일부러 차갑게 대하기로 했다. 내가 가족에 대한 의무감을 덜 느끼도록. 내가 나중에라도 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준호는 숨이 막혔어요. 아버지가 일부러 차갑게 대한 이유가 이거였다니. 형, 준석이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수진도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계속 읽었어요. 1997년 2월 10일. 준석이 대학에 합격했다. 준호 덕분이다. 준호가 벌어온 돈으로 등록금을 낼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준호에게 고맙다는 말도 못했다. 오히려 준석이나 잘 공부시켜라라고 말했다. 준호의 눈빛이 슬퍼 보였다. 하지만 나는 돌아섰다. 내가 고마워하면 준호가 더 희생할 것 같아서.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란이 남편을 안아줬습니다. 2005년 8월 20일 드디어 빚을 다 갚았다. 준호 혼자서 10년 동안 5억을 갚았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희생할 수 있을까? 나는 준호에게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라고 말했다. 사실은 고맙다, 자랑스럽다,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면 30년 동안 쌓아온 게 무너질 것 같았다. 준호가 가족에게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형, 미안해요. 우리가 몰랐어요. 준석이 울먹였어요. 수진도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2024년 3월 1일 건강이 나빠졌다. 의사가 길어야 1년이라고 했다. 이제 준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인 것 같다.
하지만 말로는 부족하다. 30년 동안 차갑게 대한 걸 어떻게 말로 설명하겠는가. 그래서 이 일기장을 남긴다. 그리고 내 모든 재산을 준호에게 준다. 준석이와 수진이에게는 미안하다. 하지만 너희는 이미 충분히 받았다. 준호가 희생한 덕분에 너희가 성공할 수 있었다. 이제 준호 차례다. 준호는 마지막 페이지를 폈어요. 거기에는 아버지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준호에게. 아들아, 미안하다. 30년 동안 나쁘게 대해서 미안하다. 나는 내가 가족의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랐다. 내가 자유롭게 내 인생을 살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 방법이 틀렸나 보다. 너는 그래도 가족을 버리지 않았다. 30년 동안 희생하고 참고 견뎠다.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다. 이 재산은 내가 받아야 한다. 내가 희생한 30년에 대한 보상이다. 동생들에게 나눠줘도 좋고 혼자 가져도 좋다. 내 선택이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너는 최고의 아들이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었다. 사랑한다, 준호야. 마이너스 아버지가. 준호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3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미란이 남편을 껴안았죠. 준석과 수진도 형을 안았어요. 형,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형,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기적이었어요. 네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어요. 30년 동안 쌓였던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구석에서 정숙이 서 있었어요. 남편의 일기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런 마음이었구나. 정숙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30년 동안 장남을 무시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정숙이 준호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엄마가 몰랐어.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렇게 희생했는지.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야. 괜찮지 않아.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정숙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장남을 제대로 안아봤어요. 준호의 등을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잘할게.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할게. 5사람은 거실에서 한참 동안 울었어요. 30년 동안 쌓였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가족들이 다시 모였어요. 아버지 집 거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죠. 따뜻했어요. 오빠, 차 드세요. 수진이 준호에게 차를 건넸어요. 준호는 고맙다는 표정으로 받았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오빠한테 이런 거라도 해드려야죠. 30년 동안 못했으니까. 수진은 쑥스럽게 웃었어요. 옆에서 준석도 웃고 있었습니다. 형,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응, 그래. 모두가 진지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형, 아버지, 유산은 형이 다 받으세요. 준석아, 아니, 들어봐요.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형 덕분에 대학도 가고, 사업도 하고, 의사도 됐어요.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형. 우리는 형한테 빚진 거예요. 갚을 수도 없을 만큼.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란이 남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누고 싶어. 준호가 말했어요. 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형을 바라봤습니다. 형,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나눠야지. 하지만, 물론 똑같이 나누지는 않을 거야. 내가 좀 더 많이 가지고 너희는 조금씩. 아버지 뜻도 있으니까. 전체 재산이 25억이야. 나는 15억, 준석이 너는 5억, 수진이 너도 5억. 어때? 형, 그리고 이 집은 엄마가 사세요. 엄마가 계속 여기 사셔야죠. 정숙이 눈물을 닦았어요. 아들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준호는 어머니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정숙은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형, 그럼 너무 죄송한 거 아니에요? 준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눠 가져야지. 그리고 나는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 응. 앞으로 우리 자주 만나자. 가족끼리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 준호의 말에 준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형. 우리 이제 진짜 가족처럼 지낼 거예요. 맞아요. 30년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라도 찾아야죠. 수진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준호는 동생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우리 다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엄마도 모시고. 좋아요. 가족들이 모두 웃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준호는 유산분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준석과 수진도 함께 서명했죠. 축하드립니다. 이제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준석이 말했어요. 형, 우리 아버지 산소 가요. 인사드리러. 그래, 가자. 세 남매는 아버지 산소로 향했어요. 미란과 정숙도 함께였습니다. 산소 앞에 도착하자 준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 마음을. 준석과 수진도 절을 했어요. 정숙은 남편 산소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당신 뜻대로 했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흘렀어요. 준호는 유산 중 일부러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평생의 꿈이었죠. 어서 오세요. 준호가 손님을 맞이했어요. 미란도 옆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카페였죠. 형님, 저희 왔어요. 준석이 들어왔어요. 수진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형의 카페에 들렀어요. 어서 와. 뭐 마실래? 저는 아메리카노요. 저는 카페라떼요. 준호는 동생들을 위해 커피를 만들었어요.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형, 장사 잘 돼요? 응. 생각보다 괜찮아. 단골도 많이 생겼어. 다행이다. 오빠가 행복해 보여서 좋아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준호도 웃었습니다. 전부 너희 덕분이야. 가족이 화해해서. 그때 정숙이 들어왔어요. 70대 노인이었지만 표정이 밝았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우리 아들 카페니깐 와봐야지. 오늘 뭐 맛있는 거 있어? 케이크 새로 나왔어요. 드셔보실래요? 그래. 줘봐. 준호는 어머니를 위해 케이크를 꺼냈어요. 정숙은 아들이 만든 케이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준호 솜씨가 좋네. 과찬이세요, 어머니. 아니야. 정말이야. 엄마가 이제 알았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엄마가 30년 동안 너무 미안했어.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준호는 어머니를 안아줬어요. 정숙은 아들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살게. 준석이 말했어요.
수진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형님, 평생 우리한테 사주셨으니까 이제 우리 차례죠. 5사람은 식당으로 향했어요. 함께 웃고 떠들며 걸었습니다. 정말 가족 같았죠.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준석이 말했어요. 형, 다음 달에 우리 다 같이 가족 여행 가요. 제주도 어때요? 좋지. 엄마도 가실 수 있으시죠? 당연하지. 나도 갈 거야. 정숙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수진도 기뻐했습니다. 와, 가족 여행. 정말 오랜만이다. 그러게. 우리 언제 다 같이 여행 가봤어? 30년 전. 맞아. 그때 이후로 처음이네. 가족들은 여행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어디 갈지, 뭘 먹을지, 뭘 할지. 행복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준호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0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됐다고. 아버지의 사랑도 이해하게 됐다고. 아버지, 행복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미란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응, 정말 행복해. 다행이다. 30년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당신도 고생했어요. 30년 동안 나랑 함께. 아니에요. 우리 함께니까 이겨낼 수 있었어요. 부부는 서로를 껴안았어요. 30년의 고난이 있었지만 이제는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아버지 산소를 찾았어요. 혼자서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산소 앞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카페 장사 잘 되고 있어요. 손님들이 제 커피 맛있다고 해요. 동생들도 자주 와요. 엄마도 자주 오세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일기장 매일 읽어요.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30년 동안 궁금했거든요.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준호는 산소에 절을 했어요. 깊게 진심으로 절했습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났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죠. 준호는 생각했어요. 30년의 인내가 헛되지 않았다고. 늦었지만 가족을 찾았다고. 아버지의 사랑도 받았다고.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준호는 미소 지으며 걸어갔어요.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요. 5년이 흘렀어요. 준호의 카페는 이제 지역에서 유명한 곳이 됐습니다.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죠. 할아버지 여기요. 어린 손녀가 준호를 불렀어요. 준석의 딸이었습니다. 준호는 웃으며 손녀에게 다가갔어요. 왜, 우리 공주? 초코 케이크 주세요. 그래, 금방 가져다 줄게. 준호는 행복한 표정으로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옆에서 미란도 웃고 있었습니다. 저기 수진이도 왔어요. 수진이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온 가족이 모인 거였죠. 형님, 오늘 가족 모임 날이잖아요. 맞아, 깜빡했네. 준호는 카페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는요? 곧 오실 거예요. 잠시 후 정숙이 들어왔어요. 75세가 됐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응. 우리 다 모였네. 정숙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준호, 미란, 준석과 그 가족, 수진과 그 가족, 모두가 함께였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구나. 엄마 덕분이죠. 준호가 말했어요. 정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너희 덕분이지. 특히 준호 내 덕분이야.
어머니, 정말이야. 내가 가족을 지켜줬어. 30년 동안. 준호는 어머니를 안아줬어요. 정숙은 아들의 품에서 행복해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함께 아버지 산소를 찾았어요. 온 가족이 함께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모두 행복해요. 걱정 마세요. 준호가 말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버지의 대답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손녀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행복해요. 응, 정말 행복해. 저도요. 준호는 손녀를 안아 올렸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30년의 고난도 이 순간을 위한 거였구나. 별이 하늘에 가득했어요. 준호는 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의 인내 끝에 찾은 진실. 늦었지만 가족을 되찾은 이야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